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뒤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전격 방중으로 시작된 박 대통령의 10월 외교전 드디어 막이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잠시 뒤에 이제 출국을 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오늘 방미에 대해서 이제 의의를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사실 지난 6월에 방미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국내 사정으로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번 방미는 지난달에 한중 정상회담과 또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루어지고 곧 이어서 한일중 3국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지평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미 간의 폭넓은 대화와 논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전략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를 모색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방미를 하기로 했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제 연기됐었죠. 이제 넉 달 만에 다시 가게 됐는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서 좀 포인트가 엿보이는 것 같아요. 북핵 얘기를 좀 언급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방미 취지를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특징은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이미 있었고 또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열병식 때 있었죠. 예, 열병식 때. 그래서 지금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굉장히 지금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의 증폭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당창건 10.10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우리 한국 대통령한테 한 얘기, 그다음에 미중 정상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한미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구하면서 향후 어떻게 한미 양자 차원의 공조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모색하는데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기묘하다.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다음에 중국, 일본 간에 이 정상회담이 곧 열리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 의장국 역할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재를 하는데 바로 이 중국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만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 중시 정책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미 대통령한테 직접 들으면서 우리의 이 의장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도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고 발언했었는데 이게 이달 말에 열리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 미국의 어떤 정책도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중국의 어떤 그런 이 G2 강국으로서의 입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북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적인 공간을 찾는 데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총론적으로 이제 타이밍상 굉장히 의의가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북한 문제인데 저번에 이제 열병식 가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동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진전된 발언이나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별히 더 진전된 그런 이 조율 방안, 즉 육자회담 재개 방안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미 한중 정상회담 전후에서 우리의 그 수석 대표 육자회담 또 미국의 수석 대표가 관련 육자회담 당사국을 돌면서 셔틀 외교를 했어요. 셔틀 외교를 했는데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거기서 현재 정치되어 있는 육자회담을 다시 한번 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방안이라든가 어떤 압력 방안, 설득 방안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측면에서
실무 차원의 외교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양 정상이 특별한 대안을 만들어내겠느냐. 그리고 한중 정상 또 미중 정상 간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은 그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이거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잘 안 되면은 제재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통상적인 수준의 메시지만 나왔기 때문에 현 국면에서 새로운 추가적인 압박 메시지를 주기에는 별 의미도 없고 그렇게 추가적인 압박을 할 만한 여건도 없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렇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려면 북한이 최소한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변화시킬 만한 선행 정책이 이루어져야 돼요.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든가 IAEA 4차 달에 북한 복귀를 허용한다든가 예. 이런 북한의 선행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 양 당국이 느닷없이 일단 육자회담 안으로 올라와 봐라. 회담 열고 보자. 이런 북한과 중국 입장에 동조하고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별다른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저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수준의 어떤 선언적인 메시지 정도가 그렇습니다. 나올 것이다. 기초적이고 선언적인 그냥 통상적인 수준보다 약간 강한 정도의 그런 메시지에 불과할 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뭐 그 부분도 관심이겠지만 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최대 우방이 미국을 방문한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 전승절 행사를 갔기 때문에 미국 방문 그 자체가 또 이제 양쪽 한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 외교에 또 의미가 있을 텐데 특히 이번에 눈길 끄는 일정이 미국 국방부 펜타곤을 방문하더라고요. 이게 저번에 전승절 열병식 참석하고 좀 대조를 이루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발언에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간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펜타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펜타곤 방문이 이번 방문 행사 중에서 가장 이 언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주목을 받는 방문 행사인 건 틀림없다. 방문 자체만으로. 예,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할 때 이 국방부나 뭐 국무성 이런 데를 특별히 이렇게 방문한다는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현 시점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아주 공개적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도 하고 있는 예.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서의 군사 위기가 고조되는 환경이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 국방장관이 직접 수행단에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고 예. 또 국방부를 방문한 것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 핵 문제를 또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한미 공조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대북 억지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다음에 한미 연합 체제를 얼마만큼 상황에 맞게 강력한 그런 이 연합 체제를 구축해 나가느냐 앞으로도 이런 게 과제인데 이런 대북 억지력과 연합 체제 어떤 이 조직 체제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국방부 이 건물입니다. 펜타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공조 체제가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지 이 북한의 어떠한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응징 보복해서 이런 도발을 억제한다는 이런 동맹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방문이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전승절을 행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표면적인 비교는 가능하겠으나 그 외교적인 의미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번 펜타곤 방문이 더욱더 훨씬 의미가 있다. 크다. 그렇게 저는 예. 봅니다. 그 펜타곤 방문하면서 아까도 좀 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제 수행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의도, 다른 목적, 국방부 장관, 한미 국방장관 회담까지 예정돼 있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서의 어떤 군사 안보 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이 안보 환경의 유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장관이 가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특히 이 한미 양 당국 간에는 이런 북한의 그런 핵 미사일 고도화 문제에 따라서 향후 억지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현재 작게 5015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 당국 그 최고 책임자가 직접 논의할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얼마 전에 이제 KF-X 이런 이 첨단 기술 4개의 첨단 기술을 미 정부가 불허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그렇죠. 이전을 불허했다. 미 정부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청한 첨단 기술 4가지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것이 굉장히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미 우리 국방장관이 이번 봄에 미 국방장관한테 서한을 보내서
특별히 좀 허가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허 조치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도 국방 책임자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했거든요. 그럼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한반도에서의 어떤 예. 그런 이 가동 조건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국방 당국 간에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 논의를 일정 수준에서 문서화시키는 그런 원칙적인 합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 국방장관의 방미는 이 방미 수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한 그 외교적 군사적 또 한미 양 외교사에 상당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얘기 논란이 됐던 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제 사드인데 뭐 외교부에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밝혔고 국방부 장관의 수행도 사드와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논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은 3노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체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 했을 때도 공식 의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주한 미군 사령부 가서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국방장관까지 수행해서 정상회를 갖고 특히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과는 마지막 정상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 언제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요격 체제의 핵심인 사드 문제를 저렇게 3노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우리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는 최고의 안보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저는 정말 의문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논의해야 된다고 반드시 보시는 거죠?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논의한다. 다만 공식적인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 이거는 정책 당국에서 판단하되 논의를 개시해야 되는 것은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한미일 이제 공조 체제 아까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걸 얘기하려면 지금 한일 간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위안부 문제 그 문제인데 이번에 좀 언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위안부 문제도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별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선 일본 아베 수상 및 아베 정부의 특성이 예.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아베 정부가 들었으면서 취했던 조치에서 조금도 물러설 의지가 없어요. 이미 8.15 선언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의 해결의 핵심은 최소한도 사과 반성하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이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게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이런 일관된 입장을 미국도 계속 봐왔어요. 예. 그런데 이번 정상에도 느닷없이 기존 일본이 그냥 마쿠에서 이 권유적인 차원에서의 외교적인 설득 이런 입장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설령 미국이 조금 강하게 요청한다 하더라도 아베 정부의 성격상 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 태도의 변화를 예. 공개적으로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위안부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민감한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미 이런 그 한일 간의 이런 갈등 이슈보다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끌고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가 이미 밝혔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광복식 정치사에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안부 문제는 다뤄진다 하더라도 큰 비중을 갖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도 이제 10월 외교전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번 달 30일, 31일에 서울에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담이 동북아 외교의 어떤 외교전에 마침표를 찍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몇 년째 중단돼 있다가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동북아에서의 어떤 완모 환경을 이 갈등 국면에서 어떤 협력적인 그런 대화의 국면으로 한중일 삼국 간에 이렇게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도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의 동북아 한반도 안보 환경 또 이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체제 또 한미중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 정상 차원에서 이런 측면 지원 역할을 하도록 특별히 당부를 하고 또 측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오바마로부터 또 약속을 받아내는 예. 그런 물밑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보면 이제 동북아 외교 정책의 하나의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옥현 국정원 전 제1차장이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